네, 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머니왕 1부 인사드립니다. 이화선입니다. 자, 머니왕 1부에서는 우리 두 위원님과 함께 시장에 있어서 보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음 주 전략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바로 조은정보 위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출연해 주셨고 그리고 조은정보 위원님의 시간이 끝나면 11시 2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도 연이어서 펼쳐집니다. KNS가 정말 이번 주에 질주를 했는데요. 뒤일 숨은 보석주가 또 공개된다라고 하니까 이 방송도 참여해 보시고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하셔서 더 두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도 괜찮을까요? 어떤 종목 위주로 접근을 했으면 더 좋았을까요? 자, 배울 점은 배우고요. 맥점까지 체크할 수 있는 이 시간 조은정보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조은정보 위원님 나와주셨고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가 어느덧 이렇게 또 빨리 흘러서 토요일 조은정보 위원님 마주했네요. 네. 위원님, 네. 어느덧 이제 날씨도 진짜 겨울이구나 싶어지는데 또 겨울치고 또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장도 안 좋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막 그래요. 네, 힘들기도 하지만 좋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은 되게 기분이 정말 좋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아침 방송도 출연하고 밤 방송도 출연합니다만은 특히 직장 다니시거나 이렇게 그냥 밤이나 낮 방송을 접할 수 없던 분들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매가 여간 까다롭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 오늘 뭐 그냥 토요일이지만 그래도 또 여름바다의 유혹을 뿌리치고 S대 돌아간 그 친구처럼 여러분 꼭 주식 투자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끝까지 해보시죠. 좋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래도 어떤 종목을 내가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늘 달라지는 법이니까 그렇죠? 나쁘지 않았던 게 좀 그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 주도 좋을지 이번 주 잘 지켜낸 만큼 다음 주 기대해 볼 요소들이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있죠. 항상 있죠. 주식시장은. 기회는 항상 열려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은 뭐 이번 주 한번 리뷰해 보고 다음 주 우리가 어떤 섹터를 공부할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표현이 정확한 게 뭐냐면 지수로 봤을 때는 쏘쏘해요. 예, 별로 나쁘지도 않은데 지금 장은 왜 좋으냐면 우리가 1년에서 통틀어 보면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3번 정도가 있어요. 장이 나쁠 때는 2번 정도 꼭 오는데 금년 들어서 1월 달 그랬고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그다음에 조금 이제 안 좋다가 7월 달 반짝 좋았고요. 8, 9, 10 안 좋았죠. 그래서 저는 11월 달부터가 금년 들어서 3번째 기회라고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왜 그 기회냐? 지수는 이렇게 가고 있지만 횡보하고 있지만 종목 장세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은 완전 우열이 가려진다. 엊그제 수능을 봤잖아요. 거기에서 우열이 가려지잖아요. 수익 진짜 잘 나시는 분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지수와는 별개로 정말 저도 이번 주 보람을 느끼고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부터 볼까요?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지수는 횡보하고 있어요. 횡보하고 있는데 사실 이 눌림은 나쁘지 않아요. 안 좋은 양에서는 지수가 상승한 다음에 소위 말해서 가격 조정이 오게 마련인데 그냥 머무르고 있잖아요. 박스권에서. 그리고 주봉을 봐도 쉽게 안 끝난다는 거죠. 주봉을 보아도 우리 화선 앵커님, 이게 다음 주에 양선 나올까요? 음선 나올까요? 저는 양선 판. 양선이죠.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이 그림을 봐도 양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보러, 왜 그러냐면 양양음이에요. 코스닥도 어제 지금 딱 이거 뭐냐면은 여기를 그냥 5주선 지키고 지금 이제 도지 양선해 갔거든요. 850 정도까지 열려 있다. 이제 지수는 그러니까 안정되게 갈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역시 종목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크게 오르는 섹터가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예,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화요일 날 밤방송 나와서 뭐 여의도 주시간 9시부터 제가 프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STO, 그 다음에 중국 페렘하고 그때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많이 올랐을 때거든요. 그걸 할 것이냐 아니면 반도체를 할 것이냐. 저는 반도체를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기저효과예요. 내렸을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면 수익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특히나 온 디바이스 AI 섹터가 상당히 강했어요.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브리핑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강했고 또 게다가 뭐 이러면 잘 아시겠지만 AMD에서 MI300X 그 바로 AI 칩이거든요. AI가 쏘아올리는 모멘텀이 돼가지고 반도체가 상당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거기다 또 뭐 구글까지도 예, 제미니야 그것까지 이제 한강 뭐라 그럴까요? 예, 그 가교 역할을 했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STO도 상당히 좀 시세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뭐 10월 달부터 반도체, 로봇, AI, 특히 의료에는 제가 수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번 주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미 다 이 시장에서 알고 다 아는 것들 뒤늦게 아무리 복귀해봤자 막상 월요일부터 여러분께서 공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은 크게 수익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저는 색다르게 뭐 반도체 제 2분기부터 보자 했던 거고, 예, 그 다음에 색다르게 볼 때는 신규 상장주 이런 것들을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다음 주 양선,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도 신규 상장주도 성장주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또 한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다음 주 기대감에 있어서 한 번 더 초점 세워줄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위원님과 함께 선물 같은 수익 전략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저희 늘 승부 보잖아요. 다음 주 승부처 한번 좀 좁혀볼까요? 예, 벌써 뭐 예고를 해드렸는데 12월하고 1월 달에 신규 상장주를 보자. 네. 예, 저는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식상한 것들은 별로 이렇게 구미가 안 땡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새롭게 신규 상장주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높아심에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주식을 할 때 그 어떤 고정관념 또 하나는 양분법적 논리. 그게 뭐냐면은 고정관념은 지금 신규 상장주 보면은 잘못 들어가면 좀 많이 물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안 좋은 것이야. 또 양분법적.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것들, 야, 신규 상장주 하면은 뭐 대부분 뭐 지금 많이 내려고 그랬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높아심에서 미리 말씀드려요. 밤방송에서 우리 이제 앵커님이 저한테 신규 상장주 전문가라고, 저 신규 상장주 전문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신규 상장들에서는 진짜 대박주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루닉 같은 거 신규 상장주 안 했나요? 최근에 올라온 두산 로봇도 신규 상장주 안 했나요? 그것도 맥점 있는 거고요. 내용 있는 종목들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몇십 배 더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자는 겁니다.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 신규 상장주를 고정관념 갖고 자신 없으시면 접근 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내가 좀 높아지면 미리 말씀드려요. 자, 신규 상장주를 봐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주식은요, 사이클이 있어요. 금년 들어서 1월달, 2월달, 3월달 장이 좋았다고 그랬죠. 그때 시세를 주도했던 게 뭘까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성장주 섹터. 이런 건 다 아시겠지만 로봇, AI, 반도체,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 2분기 때는 매도하시자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성장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10월에서 11월 달, 12월 달까지 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상장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수급에 의해서 밀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1월 달부터 가장 시세를 뽑은 게 신규 상장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금년 연초 학습 효과를 통해서 보자. 그리고 이미 그 신규 상장주 붐을 일었을 때가 한 10개월 정도 경과된 그런 시점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종목들이 성장 섹터에 포진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10월, 11월 신규 상장주는 공모가 또는 고점 대비,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 낙폭 메리트가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그래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가 어려운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상장할 때 상하단 공모가에서 60에서 400%까지 그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서서히 거품이 거친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시장을 볼 때요. 항상 리딩 히터를 봐야 돼요.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가격이 상장 첫날 그 가격에서 반토막 나고 지금 종고점을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무방 주제를 썼지만 KNX 같은 거 따따블 났어요. 이것도 공부 열심히 했으면 충분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시세 주도주로 급부상하는 것이 아마 시장을 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10월 달, 11월 달 상장한 종목들은 이미 보유해수 물량이 좀 이제 한 달짜리 거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수급도 봐야 되는데 그때부터 상장한 종목들이 수십 개가 답니다. 진짜 우주수처럼. 날이면 날마다 뭐 어떨 때는 하루에 2개 정도, 3개 정도 나올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거품이 꺼지는 단계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관심에 둬야 될 종목들이 어떤 것일까? 예, 한번 보게 되면은요. 뭐 저는 이렇게 항상 좀 여러분께 그냥 공부하시라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미래 앞서가는 걸 좋아합니다. 선점 효과니까. 10월 신규 상장주에서 제가 관심에 되는 것은 아까도 뭐 보면 20, 30개 되는데 제가 20, 30개 다 나이라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종목들 첫 번째 IMT입니다. 이 종목 같은 거는 상장할 때 제가 이건 꽂힌 종목이라서 크게 수익도 났는데 예, 반도체, 레이저, 세정 장비예요. 고가가 32,4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8,310원. 거의 반토막 수준에 와 있다. 또 한 번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물건 사고 그럴 때 깎는 걸 좋아하는데 싸게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왜 주식은 쌀 때 매수를 안 하시죠? 예. 그냥 그래서 저는 이게 낙폭 있는 내용 있는 종목들이 싸졌을 때는 굉장히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퓨리또 이게 이제 반도체 노광용 신너 원재료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것도 한 고점 대비 한 45% 정도 빠졌고, 신성 ST 이게 신성 델타테크의 자회사예요. 2차 전지 전장 부품하고 ESS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것도 한 반토막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또 워트라고 있습니다. 거의 워트라든가 그다음에 퓨릿이라든가 IMT 이런 회사들은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회사는 반도체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다. 한 34%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1월 달 신규 상장한 그런 회사 중에서는 컨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유선형 안테나인데 이게 뭐 제주도 이제 거기에서 같이 도하고 협력해서 하는 회사입니다. 지난번에 정찰 위성 그 있잖아요. 발사해서 성공해서 거기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뭐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롱텀으로 봤을 때 이건 계속 우리가 봐야 된다. 왜 그러냐? 스타링크 그것이 돌 때마다 캐시카워 이 회사 안테나를 통일할 때마다 돈을 거둬들이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11월 13일 날 에이직랜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문형 반도체 그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것도 고점대 한 21% 정도 빠졌고, 스톰테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성장성은 없지만 이게 정수기 부품 피팅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장성은 모르는데 실적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11월 24일 상장한 그린 리소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초고밀도 코팅의
초전도 선제까지. 이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히토류 관련이라든가 초전도체 관련주기도 해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그냥 우리가 신규 상장만 하면은 거부감 있고 두드러기 나시는 분들. 자, 이 보시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거 보실래요? 이게 반토막 나고 이때부터 지금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요, 잘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첫째는요, 기업 내용이에요. 정말 이 회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기술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회사든지, 그런 것들을 철저히 보시고, 두 번째는 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를 아무 때나 달아하지 마시고, 소위 말해서 가격과 기간 조정을 받고 싸졌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종목 말씀드렸던 다 싸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신규 상장주 얘기하는 건 뭐 우리가 머니투데이에서 뭐 흔치 않을 거예요. 한번 참고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또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신고가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가 있습니다. 참 재밌죠? 에코프로 머티는 정말 이것은 이 회사를 보면은 상당히 좀 억울도 하죠. 왜냐하면 파두가 여러분들 그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이 회사는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해서 조금 상장할 때부터도 좀 할인해서 상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르잖아요. 오르면서 이것도 이제 어제 코스피 200에 특례 그 편입이 되면서 이것도 또 시간에까지는 6% 이상 올랐더라고요. 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는 KNS라고 이게 있는데 이거 저는 이 회사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전체 390만 주 유통 가능 물량에서, 아니, 전체 주식수에서 79만 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적도 엄청 좋아요. 그러면 전체 유통 물량이 얼마냐면 19%밖에 안 돼요. 실적 좋죠? 그래서 이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첫날부터 공략해서 뭐 2연상 가면서 한 뭐 75% 상승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근데 이런 종목들에서 추격하기 늦었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종목들 매매해 놓으셨다면 관심을 두시면서 눌렀을 때 한번 공부하시면서요. 한번 우리가 한번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승부처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지 여러분 잘 따로 정리를 해두시면 다음 주 좀 더 수월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로 넘어가서요. 맥점 한번 잡아볼게요. 위원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이번 주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냥 이거 뭐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종목 장세고요. 외람되지만 저는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는 건 상당히 경계합니다. 왜? 그때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운 좋으면 조금 수익도 나지만 그때부터는 저 개인적인 그런 경험에 의하면 굉장히 불안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외줄타기라고 저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보다는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시자. 시장이, 패션이 뭔가,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바로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에서 말씀드렸어요. 거기에서 탑픽은 제가 딱 두 종목을 찍었어요. 하나는 제조 반도체, 로우 파워 DDR.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뭐 여러 회사가 있지만 칩셋 미디어, MP에서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은 뭐냐면 기업 내용하고 트렌드하고 그 다음에 그 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 제조 반도체입니다. 이제 또 두산 로보틱스에 이어서 제조 반도체 또 시장의 화제주, 국민주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우 파워 DDR이죠. 이게 황금 맥점에서 포착한 거예요. 양양음, 눌림이었죠. 그때부터 5일 동안 63%나 올랐습니다. 두 번째, 핑거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핑거도 보시게 되면 참 주식 쉬워요. 어떻게 되면은 이것이 숨은 STO 관련주입니다. 이 자회사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럼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역전된 방치 다음에 도지, 황금 맥점 전략 넘버1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황금 맥점이었죠. 40%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준상한가. 이따 보시면 아시죠. 거의 저점에서 잡아서 상한가, 뭐 이렇게 또 준상한가 VR가 좀 많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 리소스.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죠. 이 종목도 음선이 7개 나와서 이날 공략을 하면서 이것도 제가 화요일날 밤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딱 반도체를 보셔야 되는데 많이 내린 종목이 이것은 저는 이게 눈에 띈다.
그래서 아마 그 참고가 되신 분들은 이틀 동안 33% 수익도 가능했다. VI죠? 음선 7개짜리. 이런 것들을 참 기업 내용을 보면 저쯤에 살 수 있었죠?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공행진하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고 좋아하는 급등 차트보다 이런 종목들은 저점에서 계단식 상승 파동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린 리소스가 그렇고 또 하나 K 옥션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STO 관련 종목들이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양, 음양, 그 상한가 뽑으면서 한 2, 3일 동안 32% 상승이 일어났네요. 그 다음에 또 시젠도 있습니다. 시젠도 굉장히 쉬워요. 이게 두산 로보틱스 첫 번째 나왔던 캔들 모양하고 비슷한데 역전된 망치하고 이게 도지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VI 걸리면서 17% 당일날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따박따박 매일 VI 또는 이렇게 17%씩 수익 나고 그러면 좋으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IMT가 있거든요. IMT 같은 경우는 바로 어제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역전된 망치 양선 다음에 이렇게 도지 음선이 나면서 어제도 순간 15%나 올랐어요. 제가 이거 5호장에 어떤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제 스팟 무방 했었는데요. 5호장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거든요. 또 이제 제가 2시 한 20분부터 황금 맥점 전략 시간이 있어요. 방송에서도 이것 좀 다시 한번 맥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순간 이렇게 20%나 오르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종목이고 또 하나 제일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또 팁을 드릴게요. 제일약품은 바로 어떤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국 폐렴 그런 관련주죠. 이것도 5일선 쌍둥이 패턴 상승 되면 눌림 이럴 때 쫓아다니시면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VI 걸리면서 15% 거의가 VI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 저점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에이직랜드도 바로 이것도 어제 플러스 14%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네요. 그 다음에 또 칩셋 메디가 있거든요. 이 종목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포착이 됐는데 바로 이 자리하고 또 이 자리 양, 양 이때 포착에 대해서 이것도 한 3거래일 동안 13% 정도 수익이 났다. 제가 여러분들 종목 저렇게 많아? 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 황금 맥점이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럴 때가 뉴스가 나왔었나?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차트,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언어라고 그랬죠? 이것은 나한테 자꾸 매수를 사인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익숙하죠? 뉴스 많이 나오는 거 따라갖고 늘 그러죠. 물론 수익도 나지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매수하면 좋은 수익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AS텍이라는 결합 회사가 있습니다. AS텍도 마찬가지죠. 5일선 아래의 쌍둥이 패턴, 그냥 당일치고로 간단히 12% 났습니다. 많이 내렸고, 이럴 때는 이게 이제 황금 맥점만 포착되는 그런 패턴일 거예요. 하루 동안 한번 12%, 하루 동안도 아닙니다. 오전장 이렇게 수익이 났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것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잡아가지고 황금 맥점에서 12% 올랐는데 사실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에까지 올라서 이것도 한번 20% 정도 맥점 대비 상승이 가능했다. 당일에서 3일 동안 보통 5에서 20% 정도 수익 나는 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다. 함께 공부하시면서 그냥 이것도 이미 지난 거 자랑한다 하지 마시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공부하는 시간에서 맥점 하나하나씩 디테일 잡아봤는데요. 심화 시간 이동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어떤 맥점에서 큰 수익까지 연결됐는지 이 연결선상에서의 흐름 같이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즐겁게 배워볼까요? 네. 성공 투자의 비법은 어려운 것 같아서 간단한 거예요. 제가 즐겨 쓰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름바다의 유혹을 뿌리치고 S대 들어간 친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제가 재수할 때 읽었던 아주 감명 깊은 입시 후기였습니다. 여름 되면은 막 남들은 놀러 가고 싶고 막 그렇죠. 근데 그 친구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고독하고 외롭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다는 그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건가요? 주식시장에서 제가 30년 넘게 이 업계에 지금 몸을 담고 있고 여러분을 모신 지가 한 2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그 로직은 똑같아요. 다 돈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주식한다고 그러면 야 하지 마, 야 하지 마 그러면서 벙어리 냉가슴이 그렇잖아요. 주식하게 되면 샤이가 되잖아요. 부끄럽게 되잖아요. 그럴 필요 1도 없습니다. 좀 대중과 멀어지세요. 좁은 문을 선택하세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스 나오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미 그때는 다 주가가 올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정말 주식시장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것도 주식시장이 뭐 언어가 겨우 기술적 지표인데 그것을 아무 종목이랑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탄탄히 한번 공부하시고 두들겨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마시고 그 매기기 있어요. 매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축구할 때 빵빵 차고 그 골대로 벗어나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맥점이 있는 거고 진짜 제대로 차서 골을 넣으셔야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황금 맥점 전략인 겁니다. 황금 맥점 전략은 저는 뭐 나름대로 30년 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미 실효성 테마 그런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는데 그 승부가 보통 아까 다 보셨죠? 당일에서 빠르면 3일, 늦어도 5일 내 승부가 납니다. 그것을 일단 제가 무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장점이 뭐냐면 저점을 잡기 때문에 한 번 시세로 끝나지 않고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룬다는 거예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메이드 맥스를 한번 공부하도록 해요. 위메이드 맥스, 뭐 잘 아시죠? 위메이드 그 그룹에서. 이런 것도 처음에 포착된 게 언제냐? 바로 9월 25일이에요. 조금 시세는 좀 시간은 지났지만 바로 이럴 때입니다. 이게 뭐죠? 역전된 방치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고 이게 딱 이걸 메웠을 때 어떤 거죠? 갭 상승을 메우는 음봉이 나왔을 때입니다. 저점을 한번 살짝 훼손한 다음에 계단식 상승파가 되면서 이제 뭐 이때 또 모멘텀이 되는 거죠. 예, 요것도 84%나 올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어라인 소프트가 있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의류 AI가 될 거예요. 의류 AI에서 최근에 루닛하고 제휴도 했고 이 회사가 상당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예, 바로 CT, 3D CT에서 GMS보다 기술력이 좋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자, 이 저점에서 포착된 게 언제냐면 바로 10월 20일입니다. 함께 공부해 보세요. 이런 자리, 양양음에서 계단식 상승 파동 오르고 마디마디 이렇게 포착이 되면서 85% 올랐어요. 이게 85% 오르는데 약 한 달 남짓밖에 안 걸렸습니다. 바로 저점에서 답이 있었다. 또한 말씀드릴 수 있겠고 HDC 현대산업개발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주 급등 차트인데 이것도 꾸준히 오르면서 한 56% 정도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우듬지팜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스마트팜 예 그런 거죠. 거기에서 이것도 최근에 포착된 게 얼마냐면 10월 바로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했죠. 음선 5개짜리 포착돼서 계단식에서 이렇게 오르죠. 여기서 한번 중요한 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그냥 그렇다 치고 이런 것들 한번 노려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양양음에서 양음양 역전된 망치 2개가 나오고 또 한 번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거래량 바닥을 만들면서 소위 말해서 좀 성미가 급하신 분들 팔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캔들 놓치지 마세요. 노란색일 때는 이런 것도 또 당연히 슈팅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저점에 잡는 그러한 팁이 될 겁니다. 한번 또 어떻게 공부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파마가 있습니다. 한국 파마도 이것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평선이 밀집한 거. 그것은 뭐냐면은 윗방에 됐던 아랫방에 됐던 변화가 일어나기 쉬워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평선 밀집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가만히 보세요. 이것이 매주봉인가 아니면 털고 나오는 봉인가. 아까 두산 로보틱스 그런 것들이 다 공통된 게 매주봉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살짝 눌러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매주봉이 나온 다음에 눌러주면서 겁을 줍니다. 왜 그러냐? 그분들 매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자, 야, 가자, 상 간다. 이때 매수하신 분들 또 뭐, 이게 또 잘하신다며요. 뭐 자동 5%, 자동 7% 손절 하면서 그분들 매도하게 만들죠. 이렇게 해서 딱 한 다음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게 역전된 방치 다음에 도지예요. 이평선 밀집이죠? 이럴 때는 좀 여기서 약간 이제 기간은 거치겠지만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해서 선수들이라고 얘기할게요. 딱 물량 체크를 하면서 그때 슈팅이 나오면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예, 바로 한국 파마가 그런 예가 되겠고, 뷰노 같은 경우도 역시 의류와의 그런 회사인데요. 이건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 저기 앵커님, 5일선 아래서 뭘 노리라? 쌍둥이 패턴도 있고, 양. 양. 예, 이게 지금 도지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무슨 색이죠? 노란색? 노란색은 뭐죠? 과메도? 과메도죠, 역시. 네. 저를 좀 사주세요. 하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선 앵커님 저거 이제 친하니까, 저한테, 이때 화선 앵커님이 아무리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맥혀요. 재미가 없어요. 어느 때 얘기해야 되냐면, 이럴 때 해야 돼, 몰랐을 때. 그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언어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내가 우리 화선 앵커님하고 이렇게 또 대화도 나눴습니다만, 이러면서 95%나 올랐다. 역시 저점 매수가 답니다. 양음양 캔들을 노리시라. 5일선 아래에서.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자, 배우시기 또 한 번. 거리가 수반되면서 이평선을 동시에 뚫어요. 이게 매집봉이에요. 그 다음에 살짝 음선을 줘요. 음선 주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포착 또 한 번 배우셔요. 방금 전에 배우신 게 있죠? 뭘까요? 5일선 양음양. 이 도지가 나오면서 양음양. 그러면서 이때부터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슈팅이요. 예. 두산 로보틱스는 두 번에 걸쳐서 포착해서 아주 좋은 수익이 가능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자율주행 그런 관련주기도 해요. 상당히 좀 뭐 기술력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11월 2일 날 포착이 됐네요. 11월 2일 날이면 그 자리가 바로 이때쯤 됩니다. 많이 내렸었죠. 그래서 이거 강세 잉태형인데 약간 여기서 또 음선이 나긴 났지만 그래도 한 57%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또 하나 이제 메가이CS가 있습니다. 메가이CS는 참 제가 이거 좀 아쉬움이 있는 종목이에요. 뭐 제가 이제 솔직히 해서 함께 우리 가족님들 이거 황금 맥주에서 포착해 놓고 실질적으로 공략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메가이CS는 그 이제 여러분 그 중국 폐렴이 유행하니까 이제 그 산소호흡기 만드는 그 회사잖아요. 근데 첫 번째 포착된 게 언제냐면은 11월 9일입니다. 이 자리가 보실래요? 자, 양음 또 나오네요. 캔들만 볼게요. 또 나오네요. 역전대 맞춰면 도지죠. 이때부터 계단식 상승이 이루면서 120% 수익이 났다. 그 다음에 또 에이직랜드라는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직랜드도 11월 22일 날 예, 황금 맥점에서 포착돼서 바로 역전대 맞춰다음에 도지. 이거 황금 맥점 처리 넘버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 놓치면 기업 내용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러면 이것도 그냥 이때부터 상한가 하면서 55%나 올랐다. 단기간에 굉장히 좋은 수익이 가능했다.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장 다니신 분들 늘 뉴스 나오는 거 그 테마, 실효성 테마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은 이따가 제가 자세히 준비가 돼 있거든요. 무방 오셔갖고 아하 매매는 이렇게 하는구나 한번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큐로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큐로셀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T세포를 이용해서 항체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은 제가 무방해서 그냥 진짜 좋은 종목. 저는 항상 뭐냐면 황금 백점 전략은
이미 오른 종목들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께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 오를 종목,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무방 때 다 예고했던 겁니다. 좋은 종목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음. 위수연 미끄러 뱉던 도지, 이 도지는요, 굉장히 잘 노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상한가 뽑고 이틀 동안 63%나 올랐습니다. 되게 나름 보람을 느끼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 예. 그 다음에 큐르셀이 바로 그 자리였고, 제주반도체 마찬가지죠. 제주반도체도 또 한번 보실래요? 최근에 포착된 게 바로 여기입니다. 언제였냐면은 두 번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한번 이걸 좀 이렇게 볼게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언제였죠? 첫 번째가 양양음 패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한 번 양양음 패턴. 역전대 망치 때문에 도지는 넘버1. 그 다음에 이렇게 양양 패턴. 이것은 넘버5. 상위 5%보다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저점대 119%, 최근 것마다 63%나 오른 예,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제주반도체. 다음에 또 이제 메가터치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메가터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양음양 캔들. 양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 15% 올랐고, 단기간에 양양음 또 한 번 포착해서 48%나, 단기간이잖아요. 5일 동안 40%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AS 들어갈게요. 루닛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이 루닛은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한 단타만 해서도 안 되고요. 저는 투트랙이 좋다고 봐요. 저도 참 어렵다가 인생의 추석에 바로 투트랙 전략이 있거든요. 내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얼마죠? 여러분들 1억 가지고 있으면 14억이 되는 그런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루닛이었다. 하여튼 뭐 1년 동안에 이렇게 수익 내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이제 관심이 두셔야 된다. 9만 원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번 추세를 확인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했는데 10월 30일부터 50% 올랐거든요. 이것도 다 바닥을 다지고 여기 지금 이게 스타캐스틱인데 3버텀, 이게 3종 바닥을 다졌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하고 쌍벽을 이루는데 함께 보시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인스 웨이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인스 웨이브 시스템 다시 한번 관심을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는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 바로 이민층 설립입니다. 그 전에 그때 한 모멘트로 왔는데 그 전에 지금 60일선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 전에 또 한 번 모멘텀이 뉴스가 나오면 또 한 번 슈팅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봉을 보아도 양양 패턴, 다음 주는 양성 가능성도 엿보인다. 관심에 두시면서 이것도 한번 25,000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스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이제 공략주 들어볼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위원님? 예, 에이직 랜드라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기업 내용하고 가격 전략은 제가 이따 무방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방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에이징 랜드고요. 가격 전략 중요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후 펼쳐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은 또 잠시 후 11시 20분경 시작이 되는데요. 위원님, 네. 숨은 보석주, 오늘 보석 발굴하러 갑니까? 저는요,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아서 크게 승부하는 거, 한국지하고요. 아까 보셨겠지만 또 한국지는 뭐냐면은 지금 계좌들이 많이 안 좋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빨리 그 아픈 계절에 치유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까 다 보셨죠? 이번에 되게 기분이 저희가 좀 오늘 조금 톤이 높게 방송하는 게 이제 때가 왔습니다. 1월 달 엄청나게 수익을 드렸고요. 작년, 참 올해. 지금 저는 또 한 번 그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거의 매일같이 상한가 VI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저점에 잡으세요. 그래서 단기 수익 극대화하실 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내년 되는 1월까지 한 크게 승부가 기다리는 그런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함께 하실 분은 오늘 그냥 모든 거 다 잊으시고, 예, 저희 무방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간의 뭔가의 슬픔, 실수는 훌훌 날려버리시고 바로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셔서 다음 주 전력 얻어가시죠.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조은정보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입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함께 해보시죠. 조은정보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재상 위원님과 머니왕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위원님 나와주셨고요.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진짜 이번 주는 정말 바쁘게 또 보내셨을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는 부산에서 또 좋게 강의해 주시고 언급해 주셨던 종목도 좋은 흐름이 펼쳐졌었던 이번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주는 어떨지, 어떤 종목 위주로 보면 좋을지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 갑작스럽게 좀 맹추위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더워지고 있고 증시도 좀 더워지고 있죠. 근데 이제 너무 더워지면은 또 가열 분위기가 되면은 또 조정이 필요한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11월 달 이후에 12월과 1월 사이에 우리가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12월 달부터는 점점 상승 흐름으로 가면서 1월 달에 1월 달과 2월 달에 급등이 나오는 그런 전략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장중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세 자체가 서서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제 현금 비중이 조금씩 줄면서 새로운 전략을 가져가시면은 아마 12월 달, 1월 달 큰 수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산타랠리 이런 거는 이제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산타랠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2월 달에도 그리고 10월 달에도 11월 달에도 계속해서 시장의 지수의 상승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도주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나왔었고 이런 주도주를 공략을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냈었고 이 주도주에는 결국은 개별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별주들을 우리가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뭐 폭등을 하면서 올라가지 않잖아요. 이제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큰 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가를 끌어올려 주질 않죠. 그래서 개인들의 차익 실현들을 주지 않지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역대 비중이 높을 정도로 굉장히 그 외국인들이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좀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직까지는 그 상황 자체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나온 뭐 온 디바이스라든지 뭐 이런 쪽의 이슈들이 중소형주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앞으로도 뭐 중소형주 위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우리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예상을 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페릭스입니다. 자, 엑스페릭스는 지난주 이제 일요일 날 부산 강연회, 백스코 강연회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저희도 똑같이 이제 월요일 날 진입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날 진입을 한 다음에 바로 화요일 날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상한가 간 이후에 지금 이제 일봉 보시면 굉장히 뭐 잘 안 보이시지만 상한가 간 이후에 이틀 정도 조정받고 또 어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신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이 구간이 이제 가장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이 대량 거래를 고점을 넘느냐 아니면 못 넘느냐의 싸움이죠. 근데 이 최근에 이런 대량 거래는 엑스페릭스가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하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역대 최고의 거래가 나왔는데 바닥권에서 나왔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물리적인 어떤 매물대라든지 저항이 적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쉽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접근이 돼서 월요일 날 일주일 내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지문 스캐너라든지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동훈 장관님께서 이제 어떤 그런 이민청을 만들자. 우리가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혜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부산 강연회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또 더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주봉을 볼까요? 자, 주봉을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워낙 많이 내려왔습니다. 거의 10분의 1 정도? 네,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10분의 1이나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매물대가 이런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가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지난주에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인지 아니면 서서히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건지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신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 물량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픈롤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뭐 취업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뭐 교육 진로라든지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민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려면은 이런 취업 관련된 사이트들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픈롤이 이 바닥권에서부터 벌써 이제 20%나 상승을 했는데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아직도 갈 자리가 크게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난 화요일 날 이런 갑작스러운 이제 급등과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거래량을 집중해서 보면은 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던 이 시점에 비해서는 거래가 지금 지속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까지 이 높은 구간에서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예상컨대 다음 주에는 이 고점을 돌파해서 자, 예상컨대 다음 주에는 이 고점을 돌파해서 이 높은 구간으로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시키면 이렇게 한 단계 박스가 더 형성될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됩니다. 최근에 이런 총선 관련주 이따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총선이 이제 100여일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공략을 안 하시면은 이제는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총선 임박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회사가 이제 AI 에듀케이션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AI는 이제 뭐 특별히 요즘에 AI가 유행하니까 붙였고 이런 에듀케이션 기업이 결국은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이민과 관련된 이민청과 관련된 내용들로 같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주봉 상태인데요. 주봉이 벌써 거래가 확 줄고 있죠. 지난주에 거래가 조금 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바닥에서 나왔던 대량 거래에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출발을 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종목이 매도하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하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주봉상 이만큼의 거래량에 육박하는 거래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여기가 매도 지점이다. 우리가 단순하게 절대평가식으로 이걸 얼마 올라가면 팔고 얼마 내려가면 손절하고 이런 식의 주식 매매는 이제 과거의 방법이고요. 바닥에서 물량이 모아서 고점에서 물량이 나오게 되면 매도를 잡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매도를 잡는 지점은 단가가 아니라 거래량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이후로 그 이후로도 지금 40%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박스권을 형성했을 때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이런 조정권의 박스권에 형성돼 있을 때 진입을 하면 된다. 그죠? 한 단계 또 레벨업이 됐죠.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실리나요? 네, 고점에서 거래가 늘고는 있지만 바닥에서 터졌던 이런 대량 거래보다는 훨씬 적은 양의 거래량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고점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위메이드는 과거에 이제 악재를 다 버리고 지금부터 이제 다시 이제 위믹스 재상장권이라든지 코빗에 그리고 위메이드가 지금 이제 그 한국의 게임사 한국 게임사 최초로 두바이에다 DIFC라는 곳에 그러니까 두바이 경제청이라고 해야죠. 두바이 금융센터인데 이쪽에 MOU를 맺으면서 그쪽에서 이제 위믹스를 거래하게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관들이 한 4,900여 곳이 됩니다. 그래서 위믹스가 거기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중동 쪽에 진출했다는 그런 새로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위믹스의 주봉을 보시면은 이제 이 과거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차트를 한번 펼쳐놓고 보시면은 근데 월봉 대비해서 거의 10분의 1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주가가 거의 10분의 1까지 내려왔는데 이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면은 서서히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뭐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오는 게 게임주라고 봤을 때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와 그리고 내년까지 한번 굉장히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4주 전에 이런 대량 거래가 실린 이후에 올라가면서 거래가 줄었죠. 그죠? 거래가 줄은 상태에서 이번 주에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거래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매물이 나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위메이드가 워낙 월봉상에서 봤을 때 조정을 워낙 크게 받았고 지금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한국파마입니다. 한국파마도 제가 이제 저녁 8시 생방송에 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바닥 구간에서 포착이 된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또 상한가도 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 종목이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서서히 거래는 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파마도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죠. 한국파마가 치매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 치매 치료제라는 게 우리가 치매 환자가 약을 복용하다 보면 아침에 먹어야 될 약을 갖다가 까먹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또 하루에 3번을 먹는데 2번만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회사가 주사제로 이런 치매 치료제를 지금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사제로 치매 치료제를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투입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만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투약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약효 지속성 전달체라는 건데, 근데 그거를 G2G 바이오라는 회사와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판매랑 유통 이런 거는 이제 휴메딕스와 같이 공동으로 마케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회사가 같이 협력하에 지금 현재 임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경구 투입하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알약을 먹게 되면은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처방약을 맞게 되면은 그 안에 소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제라는 거에 들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소화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주사제를 투입하게 된다면은 소화 장애가 있을 수가 없겠고, 그리고 부작용도 훨씬 더 적을 거고, 그리고 투약 시기를 놓치지도 않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조기 안 검출을 하고 있지만 치매에 있어서는 조기 치매를 갖다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아직까지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치매 치료제가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치매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 치매와 관련된 내용들은 올해와 내년 이어서 계속해서 아마 부각이 될 것이고 특히나 이제 한국 파마는 지금 이제 주봉상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들이 실리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게 월봉을 보시면은 이것도 또한 거의 반의 반 이하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그래서 지금부터 올라가는 이 구간이 새롭게 형성되는 바닥 구간이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이슈. 그러니까 이 한국 파마가 이런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뭐 중국, 유럽, 뭐 브라질이라든지 여러 나라에다가 이걸 신청을 해서 지금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획득이 될 때마다 효과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그래서 판매가 나고 승인이 나게 되면은 그런 이슈로 또 한 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메가이시스. 네, 요즘에 이 마이코플라즈마 유모니아, 이 폐렴균에 대한 확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바코드가 다시 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바코드로 입장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다시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중국의 이 마이코플라즈마 유모니아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 바로 인접해 있고 지금 최근에 뭐 명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확산은 거의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 폐렴 확산에 대한 게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 가장 많이 팔렸던 게 바로 마스크잖아요. 결국은 이런 폐렴균도 호흡기 박테리아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 그리고 청결을 유지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 메가이시스는 호흡기에 관련된 호흡기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관련된 폐렴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인공호흡기 관련주죠. 그래서 지금 이 마이코플라즈마는 조정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매수가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자 보시죠. 우리가 고점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바로 이제 거래량인데 최근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고점에서 실리긴 했지만 이 구간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점에서 대량 매매가 실린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거래는 줄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서서히 오는 거죠. 지금 뭐 보시다시피 3거래일 연속해서 큰 상승 안 나오고 음봉으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5일선, 11선 부근에서 여러분들 공략이 가능한 그런 위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메가이시스가 바닥권에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포인트라는 게 여러분들 여기서 딱 보시면 나오시죠.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실린 시점을 고점을 넘어섰는데 거래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대량 물량들이 올라가면서 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전부 다 나온 건 아니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봉상으로 봐서는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폐렴균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마이코플라즈마 박테리아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항생제를 투입하게 되면은 변형이 생겨서 변종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항생제의 내성이 생겨서 듣지 않습니다. 다만 메가이시스는 인공호흡기 관련주이기 때문에 변종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지난 야간 시간대 제가 생방송에서 옥석을 구별하자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런 폐렴균을 갖다가 진단할 수 있는 업체들이 뭐 진단키트 회사가 여러 군데 있지만 실제로 박테리아를 또 검사하는 그런 진단키트가 나오는 회사는 뭐 CJ라든지 엑세스바이오 이런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여러분이 선별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자, 아프리카 TV 저기 나와 있는 대로 가장 큰 이슈가 지난주 큰 이슈가 트위치가 철수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날 급등이 나왔죠. 상한가를 갖고. 트위치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뭐 게임이라든지 스포츠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갖다가 생방송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양방향 통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가 바로 아프리카 TV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최근 이 종목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보시면 내용이 나올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실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래를 연속해서 거래가 줄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정도를 우리가 하프로 봤을 때 제가 이제 하프 공략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승한 폭의 절반 이하를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다시 지지받고 올라간다. 왜? 이거는 이 종목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포들의 평균 단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프 공략이라는 거. 그래서 평균 단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주가의 어느 정도의 단가를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는 이런 정고점까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주봉을 보시면은 매주 이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영망치 캔들입니다. 그죠? 영망치 캔들의 바닥에서 대량 거래. 그러면은 결국은 이 위치가 바닥이고 여기서 대량 거래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이 컴투스 홀딩스는 게임주인데, 네, 특별한 뭐 게임 내용으로 움직인 게 아니죠. 지금 보시면은 뭐 프로야구 슈퍼스타즈의 어떤 글로벌 업데이트 소식이 있다 이런데 이거는 이 주가를 올리는데 작용한 그런 모멘텀은 아니죠. 이 컴투스 홀딩스가 코빗의 2대 주주입니다. 이 코빗은 우리가 3대 그 코인 거래소가 있죠. 업비트, 빗썸. 그 다음이 바로 코인원입니다. 코인원이 그만큼 이제 이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3대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 그 회사의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인 관련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 투자되어 있는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회사도 그런 지분 투자에 관련된 어떤 상승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이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에서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은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속해서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비트코인이 우리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벌써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 비트코인의 특징은요.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반감기를 거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채굴이라고 하는데 채굴량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비트코인의 시소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소성이 올라가면은 결국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승은 결국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수혜주는 결국은 위메이드가 아니라 그런 3대 거래소 있죠.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 뭐 업비트라든지 빗썸 이런 코인원 이런 회사들이 거래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컴투스 홀딩스도 결국은 2대 주주로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ETF도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6천만 원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가장 피크가 이뤘을 때까지는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컴투스 홀딩스의 이게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자 바닥권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실리는데 우리가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 컴투스 홀딩스가 얼마나 고점에서 내려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공략이 가능하고 실제 매물대는 저 위에 6만 원대까지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되겠다. 특히나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줄면서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뭐 바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웰크론이죠. 우리가 폐렴균이 확산되게 되면 어떤 테마든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테마의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국 테마다. 우리가 중국발 어떤 이슈가 생겨서 중국 테마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우리가 뭐 화장품이라든지 면세 코너. 그렇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여행 관련주, 그 다음에 항공 관련주 이런 식으로 테마가 확산이 되는데 이 마이코플라즈마 유모니아의 테마의 확산은 결국은 항생제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런 웰크론, 이 마스크 관련주로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고점에서 지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보면은 5일선을 타고서 계속 가고 있네요. 그죠?
우회선을 타고 계속 가고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매물도 나오고 거래가 여기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여기서 아직까지 매도 물량이 나왔나 안 나왔나만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회선 이탈한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목이 끝난 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 강세가 결국은 이런 웰크론 같은 회사들을 주가를 자극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볼까요? 자, 웰크론이 주봉 상태를 보니까 원래 지난주에도 공략이 가능했던 그런 종목이죠. 네. 이 종목은 이제 지난주에 종가의 달인 시간에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종가의 달인의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왜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냐? 자, 뭐 당연히 거래량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거래량이 바닥에서 나온 대량 거래보다 아직까지는 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이 종목이 더 가려면은 뭐 마스크 수요도 늘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도 다시 많이 보이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 이슈로 해서 갈 수가 있겠죠. 뭐 특히나 지금 겨울철이 왔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코로나만큼은 아니겠지만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관련주로 올라갔었던 웰크론도 마스크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지금 마이코플라즈마 유모니아가 심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마스크랑 해열제를 확보하라고 아예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은 정부 당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일반 개인분들이 마스크를 또 사재기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태양금속입니다. 뭐 저기 정치인 관련주라고 딱 써 있는데 지금 이제 총선이 100여일 정도 좀 넘게 남아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를 놓칩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강연에 가서 이런 총선과 관련된 종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총선, 대선 이런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주가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가지고 수익이 안 나고 계속 정체돼 있는데 수익이 빨리 나는 걸 원하는데 뭐 총선 관련주는 하기 싫다 뭐 이런 식의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라는 개념 그리고 트레이딩 개념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개념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던 수익만 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샀을 때 그 종목이 상장 폐지만 안 되면은 결국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결국은 총선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이 지금이 높은 거에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사셔야 되죠. 자, 태양금속의 특징은 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수개월간 이런 박스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얼마나 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간 박스권을 가져간 거랑 3달간 박스권을 가져간 거랑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게 더 멀리 갈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장기간 조정을 받은 것은 더 장기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단기적인 박스권을 잃었던 거는 단기적인 상승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려고 올라왔다가, 그죠? 올라왔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데 절호의 매수 찬스죠. 그죠? 중요한 거는 거래가 극도로 줄었다는 거. 그러니까 금요일 날 보시다시피 양봉을 띄웠는데 거래는 확 줄었어요. 그러면 뭘까요? 요런 비법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렇게 거래가 줄면서 양봉을 유지하거나 거래가 극도로 주는 상태에서 시가와 종가의 변동성이 적다. 네, 그 포인트에 대해서 공개 방송에서 비법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이 태양금속은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전자 부품 이런 쪽을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 회장님이 한우삼 회장님이라고 이분이 청주한 씨라고 하는데 아마 정치인 중에 청주한 씨랑 청주한 씨인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움직였던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거 내용들을 너무 이제 인맥 테마라든지 이런 쪽을 너무 깊게 파고들기보다는 이 종목이 과연 수익이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제가 첼시스 같은 경우에도 생방송에서 많이 설명드렸지만 첼시스가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좋죠. 이 종목도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면밀하게 따져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자동차 최근에 업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인물 테마로 엮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과연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이제 음봉을 그렸는데 네, 거래가 조금은 줄었지만 어쨌든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상을 말씀드리자면은 다음 주에 크게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식의 양음양 캔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시가부터 움직임이 좋다고 하면은 태양금속을 바로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TY 홀딩스인데요. 이것도 뭐 정치인 테마와 관련돼서 뭐 움직였다고 하는데 TY 홀딩스를 그런 정치적인 테마랑 전혀 상관없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 회사가 과거에 이제 TY가 태영이잖아요. 태영. SBS 미디어가 바뀐 이름이 바로 이제 TY 홀딩스인데 이 회사가 유통 주식 수가 1,50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전일 거래량을 보시면은 2천만 주죠.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운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이 정도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자전거래로 형성이 됐다. 그럼 자전거래를 왜 일으킬까요? 자전거래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어떤 뭔가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유보율도 6,000%가 넘습니다. 뭐 재무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다. 그리고 최근 공시를 보니까 어떤 특정한 회사에다가 주식을 처분하기로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분을 넘겼다는 거죠. 그럼 그 회사가 지분을 받은 회사가 뭔가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고요. 뭐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바닥에서 대량 거래와 영망치가 나오게 되면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묘하게도 시간에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아침부터 하락 출발할 때 여러분들이 밀릴 때마다 좀 분할로 3분할로 매수한다고 하면은 저로의 찬스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커피 20잔을 드릴 건데요. 뭐 커피뿐만 아니라 오늘 기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총선에 대한 예측과 그와 관련된 종목들, 핫이슈가 될 종목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무려 20잔의 기회가 잠시 후 펼쳐지니까요. 여러분 무료 공개 방송 또한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부터 재료 이야기들까지 저희 종목들 하나하나 더 잡아보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이재상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종목 추가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L전화, LS전선 아시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10월 30일부터 진입 이후에 그냥 쭉 올라가지고요. 61.12% 수익률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또 머트리얼즈가 또 상장이 된다면 LS전선 아시아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봐도 괜찮을까요? 그 전에 꺾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고점에서 이제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매도가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홀딩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현재 지금 뭐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통신 케이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적 케이블 쪽 그리고 시토류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어떤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신사업을 어떤 부각시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신사업을 하면서 회사 사명을 갖다가 LS 에코 에너지로 바꿨기 때문에 회사명을 바꿀 정도로 뭔가 신사업에 어떤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로 인해서 어떤 상승세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겠다. 뭐 베트남 국영회사랑 해저 사업에 대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어떤 정제를 마친 네오다뮴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영구 자석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국내에다 공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영구 자석이 어디에 필요할까요? 뭐 전기차 당연히 필요하겠죠. 전기차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로봇 이런데 전부 다 자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신사업이 기초가 되는 그런 신사업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거래 연속해서 거래가 줄은 상태고 최근에 이제 거래가 줄면서 움직이지 않는 거는 2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주봉상에서 보면은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바닥이 6,600원인데 2만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다음 주부터 움직이려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5일선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LS 머티리얼이 상장될 때까지 그때까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S전선아시아 좋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 알테오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9월 말부터 한번 움직임이 잘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서요. 계속해서 이제 전고 라인 뚫고 83,500원 선 12월 1일경 터치가 나왔습니다. 위원님, 알테오젠은 워낙 이제 재료가 있었던 종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어떻게 볼까요? 아직까지 이제 재료가 소멸된 건 없고요. 이제 8월달 고점을 돌파하면서 9월달 고점이죠. 9월달 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그 물량들을 좀 소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 종목은 목표가는 분명히 10만 원 근처까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테르가제라는 그런 그러니까 시알루로니다제라는 그런 성분인데 이걸 이제 내년부터 시판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원래 키트로다 SC에 대한 어떤 머크의 계약권 때문에 아마 그게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거래가 많이 줄은 상태에서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종고점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마 다음 주부터 형성될 것이다. 그럼 최종 목표는 우리가 99,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도 대응 라인 때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규 공략주 들어볼게요. 위원님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세요? 네, 이게 제가 일요일날 강연회에서도 강조시켜 드렸던 종목이고 또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엑스페리스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이민청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지문 인식과 관련된 이게 예전에 이제 슈프리마 아이디였죠. 이 회사가 지문 인식 관련해서 그리고 신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 뭐 탄소 나노 튜브에 대한 그런 소재에 대해서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다양한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직접적으로 이민청과 관련된 회사는 바로 이 회사가 가장 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까지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가격적인 전략은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페릭스입니다. 워낙 강조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재료에 있어서는 그 의미를 파악하셨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일 겁니다. 이 부분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방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커피 20잔의 기회 플러스 급등 포인트 노하우를 일부 공개해 주신다고요? 네, 이 엑스페릭스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설명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여러 가지 급등 포인트가 있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뭐 커피 20잔뿐만 아니라 우리 100여일 정도 남아있는 이 총선에 대한 내용들, 총선으로 인해서 만약에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꼭 총선에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급등 포인트의 노하우가 오늘 콸콸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참고해 보시죠.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보이고 그 옆에 방송 중 깜빡입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공개 방송 잘 참여해 보시고요. 머니왕 2부도 연이어서 펼쳐지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